요즘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숨을 깊게 쉬기 어려운 느낌이 자주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장이 괜히 빨리 뛰는 것 같기도 하고 가슴 한가운데가 먹먹하게 눌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금방 괜찮아지지만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걱정이 생깁니다. 혹시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지, 폐나 혈관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닐지, 나이가 들면서 큰 병이 시작된 건 아닐지 여러 생각이 겹칩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게 되고 심전도나 심장 초음파, 폐 검사까지 받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검사상으로는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심장이나 폐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 몸의 불편함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답답하고 이유 없는 불안한 느낌도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면 검사에 안 나오는 병이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혼란이 더 커집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을 증상도 나이가 들면서는 하나하나가 걱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몸의 작은 변화에도 이제는 그냥 두면 안 되는 나이가 된 건가? 라는 생각이 따라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지점을 차분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불안, 답답함, 가슴 먹먹함 같은 느낌이 왜 생기는지, 이게 마음의 문제인지, 몸의 반응인지, 어디까지가 비교적 흔한 스트레스성 신체 반응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부터는 다른 원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 기준을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불안은 왜 마음보다 몸에서 먼저 느껴질까? 많은 분들이 불안을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걱정이 많아서, 성격이 예민해서 생긴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안이 감정 대신에 몸의 반응으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심장 박동, 호흡, 혈압, 소화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뛰고 숨을 쉬는 것은 이 자율신경 덕분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긴장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이 자율신경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몸을 긴장시키는 쪽의 신경이 과도하게 작동하면 실제로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몸은 위기처럼 반응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가슴 답답함, 심장 두근거림,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없어도 신경 반응만으로 이런 불편함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괜찮은데 몸이 이상하다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반응이 의지만으로는 쉽게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진정하려 해도 이미 신경이 긴장 상태에 들어가 있으면 몸은 바로 따라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가라앉히려 할수록 심장 박동이나 호흡이 더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반응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경 조절 기능이 예전보다 둔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금방 지나갔을 긴장 반응이 지금은 몇 시간씩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걸 성격이나 마음 약함으로만 보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자율신경의 반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불편함은 몸의 자동 조절 기능이 잠시 균형을 잃은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2장, 가슴 답답함과 숨막힘, 스트레스 반응의 전형적인 모습. 가슴이 답답하다는 느낌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가슴이 꽉 막힌 것 같다고 느끼는 분도 있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기 어려운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심장이 괜히 빨리 뛰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느낌들은 스트레스성 신체 반응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긴장이 지속되면 호흡은 자연스럽게 얕아지고 가슴과 어깨 주변 근육이 굳어지면서 답답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폐나 심장에 문제가 없음에도 호흡 패턴이 흐트러지면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불안 상태에서는 호흡이 빨라지거나 불규칙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과호흡에 가까운 반응이 생기고 그 결과 어지러움이나 가슴 답답함, 손발 저림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증상이 느껴질수록 호흡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는 점입니다. 숨을 제대로 쉬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호흡은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불안과 신체 증상이 서로를 키우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큰 병이다라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트레스성 신체 반응은 그 중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분명히 불편하지만 그 원인이 구조적인 병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증상이 어디까지는 비교적 흔한 스트레스 반응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는 다른 질환을 의심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3장, 공황과 비슷한 증상, 모두 같은 문제일까?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지며 심장이 빨라지는 증상이 겹치면 많은 분들이 혹시 공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증상은 공황 발작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겉으로 보이는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모두 같은 원인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공황에 가까운 반응은 대체로 갑작스럽게 시작됩니다. 특별한 전조 없이 순간적으로 심장이 빨라지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강하게 올라오며 이러다 큰일 나는 건 아닐까라는 강한 공포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스트레스성 신체 반응은 강도가 아주 세지 않더라도 자주 반복되거나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 답답함이 하루 종일 이어지기도 하고 불안한 느낌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식으로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아주 미묘해 보이지만 증상을 해석하는 데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갑작스럽고 폭발적인 반응인지 아니면 잔잔하지만 끈질기게 이어지는 반응인지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은 증상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특정 장소나 특정 상황에서만 반복되는지 아니면 집에 있든 밖에 있든 특별한 계기 없이도 나타나는지를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모든 증상이 하나의 병으로 묶여버리고 그 결과 불안은 더 커지기 쉽습니다. 제4장, 검사 결과 이상 없음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 병원을 다녀온 분들이 가장 많이 혼란을 느끼는 지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검사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면 안심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답답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상 없다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그럼 이 느낌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짚어야 할 점은 병원에서 하는 검사는 주로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하는 도구라는 점입니다. 심장이나 폐, 혈관에 뚜렷한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에는 아주 유용합니다. 하지만 신경의 긴장 상태나 자율신경의 미세한 균형 변화까지 모두 잡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지금 느끼는 증상이 거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몸의 기능적인 반응, 특히 신경 조절과 관련된 문제는
검사 수치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검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검사를 받을수록 이번에도 이상 없으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앞서고 그 걱정이 다시 증상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없음이라는 말은 아무 문제도 없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위험한 구조적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다음 단계를 훨씬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5장, 불안이 증상을 키우는 전형적인 흐름. 스트레스성 신체 증상에는 아주 흔하게 반복되는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증상이 먼저 나타나고 그 증상을 걱정하면서 불안이 커지고 그 불안이 다시 증상을 키우는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고 숨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호흡이 더 얕아지거나 불편해지고 그 변화가 다시 답답함으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이 몇 번 반복되면 몸은 그 상태를 하나의 패턴으로 기억합니다. 조금만 비슷한 느낌이 와도 이전 경험이 떠오르면서 증상이 더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증상을 없애려고 애를 씁니다. 괜찮아야 해. 이러면 안 되라고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히려 몸을 더 긴장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증상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타나는 반응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증상의 강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6장, 이런 경우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안이나 답답함이 있다고 해서 모두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경우는 미루지 말고 한 번쯤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증상이 점점 강해지거나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가슴 답답함 정도였는데 이제는 숨막힘 느낌이 더해지거나 어지러움이나 식은땀이 함께 나타난다면 다른 원인이 겹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증상이 특정 상황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긴장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쉬고 있을 때나 잠자리에 누웠을 때도 불편함이 반복된다면 한 번쯤은 다른 문제를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의 심장, 폐, 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미 관련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있다면 비슷한 증상이라도 스트레스 반응으로만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불안이나 답답함과 함께 새로운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가슴 통증이 점점 뚜렷해지거나 호흡이 실제로 많이 가빠지거나 일상 활동이 어려울 정도의 피로가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들은 불안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기 위한 구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7장, 일상에서 조절해 볼 수 있는 핵심 포인트. 스트레스성 신체 증상은 병원 진료와 별개로 일상에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에 대한 태도입니다. 숨을 억지로 깊게 쉬려고 하기보다는 호흡이 불편해질 때, 지금 몸이 긴장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호흡을 바로잡으려 애쓰기보다 어깨와 가슴에 들어간 힘을 조금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불편함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 리듬의 안정입니다. 수면 시간이 들쭉날쭉하거나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자율신경의 균형도 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상시간과 취침시간, 식사시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세 번째는 증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언제 불편함이 나타나는지, 어떤 상황에서 심해지는지,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간단히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증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이 기록은 병원을 찾을 때도 도움이 되고 스스로 불안을 키우는 패턴을 알아차리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네 번째는 자극 줄이기입니다. 카페인, 과도한 뉴스 시청, 늦은 시간까지의 스마트폰 사용은 자율신경을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적어도 잠자기 전만큼은 몸을 자극하는 요소를 조금 줄여보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 답답함, 가슴 먹먹함은 눈에 보이는 병명보다 더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몸은 계속 불편하니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할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증상들을 무조건 마음의 문제로 치부하지도 말고 반대로 모든 것을 큰 병으로 연결짓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기준처럼 어디까지는 스트레스성 신체 반응으로 볼 수 있는지, 어디서부터는 확인이 필요한 신호인지 차분하게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은 늘 작은 신호부터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를 겁으로 받아들이느냐, 이해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불안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느끼는 불편함을 조금 더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기는 60플러스 건강연구소입니다.